줄곧 강남이 항상 거래 건수를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래 건수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대세는 어디냐면 바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37건이 거래가 되었고 거의 강남보다 2배 넘게 거래가 되었어요. 6월 달에 251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작년이 292건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약 한 15% 정도 빠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초에 좀 거래가 작년보다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6월 달부터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거래가 좀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세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3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 이제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과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포동이나 이런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한 40억, 5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 또 양도세도 감면을 하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죠.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이 집 하나 갖고 계시는데 보유세 세금이 많다 보니까 정리하고 이제 작은 걸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그런 조짐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렇다고 은행에 다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런 수익성 상업용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보유세나 양도세 이런 게 아직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주택은 의식주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나라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죠. 주택은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뭐 저출산이나 뭐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뭐 3포 세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택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재는 없어요. 제재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많은 돈들이 이제 빌딩으로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금리가 인상이 되었는데 7월 달에 2.75로 근데 올해도 뭐 한두 번 더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왜냐하면 지금 또 주식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고 또 환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환율이 내려가면 좀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에다가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한 4.7 해서 5.5%까지 높아졌는데 법인은 아직 그대로예요. 4.25에서 4.5% 정도 신규 임대 법인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빌딩 6월 매각 건수 각 지역별로 확인해 봤는데요. 줄곧 강남이 항상 거래 건수를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래 건수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대세는 어디냐면 바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37건이 거래가 되었고 거의 강남보다 2배 넘게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 종로구가 대세라는 겁니다. 오히려 강남은 마포, 송파, 광진구보다도 거래 건수가 떨어집니다. 동작구, 성동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종로구에 이제 거래가 되는 이유가 이제 외국인 관광 수요로 인해 공실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종로에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더우면 더웠지 덜 오지 않거든요.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호텔도 상당히 지금 좋고 고시원 수요도 상당히 지금 높고 옛날에는 이제 고시원이 권리금이 한 1억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막 2억 2억 5천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고 웬만한 고시원 하나만 운영해도 1,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고시원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텔 뭐 고시텔 이런 수요가 외국인들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종로구 건물들이 거래가 되면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지금 거래되는 건물들이 대체로 한 몇 년 동안 침체기였잖아요.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빠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옆에 건물이 평당 7천에 팔렸는데 6,500에 내놓지 않겠죠. 7,500, 8,000 내놓겠죠.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 가장 쌀 때입니다. 종로구는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근데 물건들이 지금 많이 소진됐습니다. 또 물건들이 지금 많이 올라서 다시 나오고 있고, 종로구는 2020년, 2021년 이 호황기 때 시대를 맞고 있어요. 오늘 나오면 내일 거래되는 게 종로구. 지금 뭐 너도 나도 찾는 데가 종로구예요. 그래서 종로구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을 좀 눈여겨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최소 5년은 이상, 5년에 10년은 전망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런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지금 보면 노원구는 거래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싸게 매물을 갖고 있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격 시세 차익을 못 보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 살 사람이 받쳐주질 않는데 이 양천구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더라도 정말 싸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여기 분들 누가 지금 매입을 하냐, 여기 분들은 동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뭐 지방이나 서울 좀 투자를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싸게 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감정가 이하로 나오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파트의 그런 제재로 인해서 그런 대안으로 빌딩 투자를 하는데 유입이 많이 될 건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다 팔리고 나면 건물 가격이 한두 차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가 살려면 오른 금액을 사셔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좋고 불안하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쌀 때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여기서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바닥에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경제는 저희가 작년에 거의 1%대 경제 성장률을 찍고 지금 2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3%로 급상승했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AI 관련된 걸로 우리나라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의 그러니까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중심, 핵심 지역을, 이런 지역은 저는 충분히 전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강남부터 동대문까지 매물을 10개를 추렸어요. 이 10개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들, 여기에서 뭐 정말 잘 산 건물도 있고 정말 잘 못 산 건물도 있고 애매한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왜 이게 잘 샀고 또는 못 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남구부터 보고요. 강남구는 17건이 거래가 되었고 3개 픽을 했습니다. 이 건물 이제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건물이죠. 아정당 대표가 1,100억에 공매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매입을 했어요. 이 청담동의 메인 입지거든요. 네, 학동사거리, 대로변, 사거리 코너.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5분이고 강남구청역에서 한 7, 8분 거리, 아주 메인 입지에 매입을 해서 상당히 저는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건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고 연면적이 무려 2,100평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공사하려고 하면 공사 비용만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나오죠. 1,100억에 매입을 했는데 임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주변에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임대료가 높진 않았어요. 요 건물 옆에 있는데 임대료가 500인데 50평, 평당 10만 원이에요. 상부층이 한 10만 원 꼴입니다. 10만 원 평당. 1200에 136평.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많게는 11만 원 꼴이더라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또 대로변 코너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13만 원 정도 평당 금액을 주어야 할 것 같고, 관리비는 평당 10,000원 정도 했을 때 이게 16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지하 4층, 지하 3층도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지하 2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25만 원 주고 2층 한 15만 원 주고 전체적으로 13만 원 정도 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관리비 2,118만 원, 임대료 2억 3,755, 보증금 2억 23억 5천. 그럼 매입 원가가 1,100억에서 취득세만 하더라도 취득세 부대 비용만 한 60억이에요. 워낙 건물이 크니까 취득세 공매니까 뭐 중개세는 없겠죠. 어쨌든 거의 한 60억 가까이 부대 비용입니다. 세금. 근데 수익률이 한 2.7% 나와요.
만약에 임대료를 좀 더 한 14만 원 정도 받으면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그래요. 2.7이면은 이 청담동의 메인 입지에 2.7이면 괜찮죠. 왜냐하면 강남구 청담동 평균 임대 수익률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훨씬 높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가 수준으로 매입 잘 하셨어요. 입지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여기는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연 5%씩. 임대료 올려가면서 하면 1,500억에 1,400억에 매입해도 수익률 2% 중반 맞춰놓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정당 대표가 상당히 뭐 사업수완도 좋으신데 이 건물 보는 안목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건물을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는지 상당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 이제 건물 투자하게 되면 무서워서 막 큰 거 한 번에 투자 못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억 있으면 100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2, 30억짜리 투자를 해보고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가는데 한 번에 3천억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주식을 팔아서 3천억 받아서 그냥 한 번에 큰 거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을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뭐 디자인이 해외 건축사인데 이게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사실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건물 상태가 뭐 일반적인 노멀하게 이렇게 져놨잖아요. 깔끔하게 임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외관과 미관을 갖추면 되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여기 사거리 코너에. 나중에 또 위례신사선도 여기 이제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역출구가 되는 거고. 다음은 역삼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나온 지는 한 2년, 3년 됐는데 처음에 150억, 130억 계속 유지 고수하시다가 지금 105억에 매각이 되었고요. 평당 9,200. 2010년도 엘리베이터 있고 건물 상태 아주 깔끔해요.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고 옛날에 이제 촬영했던 건물이라서 잘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이 주차장이고 이제 성큰 구조로 지하가 되어 있어서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고 그래서 지하 환기가 잘 돼서 임대도 잘 낮이고 전면도 넓은 코너. 평당 9,200이면 강남에 이 정도 입지면 상당히 잘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연주역에서 도보로 한 5분도 안 되거든요. 반듯한 사거리 코너에 있고요. 가시성 상당히 좋죠. 주차도 편리하고. 감정가는 한 105억, 110억, 많게는 120억까지 나오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수익률도 좋아요. 수익률도 이게 이 건물의 이제 임대 현황인데 상세 임대는 개인 정보를 해서 제가 가렸고요.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공실만 하나 있었고 만실일 때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3.3% 나와요. 강남의 이제 평균 수익률이 2.3% 정도 되거든요. 근데 3.3% 상당히 높게 나오죠. 감정가 수준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땅도 114평. 그래서 부대 비용 포함하면 매입 원가가 한 110억 9,850만 원이고 나중에 내가 엑시트 한다고 했을 때 한 125억에 하면 얼마 재미가 없죠. 2.8인데 좀 한 135억 정도 하면 2.58이거든요. 강남에 경기 좋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거래가 되거든요. 35억에 수익률 2.58 맞춰놓고 한 2, 3년 후에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뭐 임대료를 조금씩 올려놓으면 수익률은 더 올려놓으면 더 가치 상승하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건물도 잘 매입을 했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평타 이상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동 요거 봅시다. 요거. 자, 신사동 로데오 상권 도산공원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도산공원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뭐 평당 뭐 3억 5천, 4억 5천 그냥 우습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메인은 이제 도산공원에서 큰 지도로 좀 볼까요? 지금 메인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상권이 이제 확장돼 가고 있고 또 매매 금액도 여기가 이제 평당 가장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풍선효과로 주변에 이제 거래가 따라가고 있죠. 평당 금액이. 여기에 있는 이제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네, 이 건물이 되었고, 요 건물이요. 이제 앞에 이제 도로는 이제 4m인데, 여기에 이제 쇼룸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쇼룸이 들어와 있고, 또 1층에 이런 뭐 이자카야나 레스토랑 이런 게 들어와 있고, 이게 이정재 씨 건물이고요. 지금 10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1억 9,375만 원. 감정가 수준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건물에 특이점이 있어요. 2015년도에 39억 5천 2022년도에 13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2024년에 1년 후에 140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2년 후에 108억
5천에 매각을 했어요. 그 이분의 지금 손실은 얼마냐면 31억 5천인데 여기에 뭐 취등록세 이런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손실을 본 금액은 뭐 이자까지 다 하면은 거의 한 38억 이상 손해를 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 임대료가 안 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2, 3, 4층이 거의 공실이었고 1층만 쇼룸으로 임대가 되어 있었고 평면적이 낮으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손해를 40억 가까이 주고 팔 수밖에 없었던 건물입니다. 주변에 제가 임대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임대가 뭐 어떤 데는 이제 루프탑까지 사용해서 20만 원씩 상부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은 도로가 좁아서 평당 20만 원까지 받기 어렵고요. 상부층에. 자, 1층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도로가 좁더라도. 그래서 1층 25만 원,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2층이 10만 원, 3, 4층이 9만 원, 8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1,465에 관리비 51만 원. 그럼 총 매입 원가 취득세 포함해서 수익률이 1.61%밖에 안 나와요. 이분이 108억에 사셨지만 이분 매입하신 분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분도 이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억 손해보고 팔았고 이분 입장에서는 매입가보다 32억 정도 싸게 사셨는데 근데 임대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이 건물은 신축해서 운영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용적률이 17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7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낮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또 여기에 뭐가 있죠? 지하 1층이 없어요. 강남은 지하 1층, 지하 2층을 지하 1층 정도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땅 가격이 비싸니까 최대한 지하나 지상으로 면적을 최대한 뽑아야지 수익률이 나와서 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땅 가격이 싸니까 지하를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옆으로 넓게 뽑으면 1층에서 2층에서 위에서 다 임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강남이나 이런 땅 가격이 비싼 데는 무조건 지하나 지상 연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 비싸게 딴 그 땅을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건물은 지하가 없으니까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용적률도 29%덜 지어진 건물이고 그러니까 손해가 이렇게 40억 가까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연면적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 상관없이 또 그때는 대출 이자가 1%대 초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4.5%, 5%인 시기인 지금은 임대료가 안 나오면은 매수자는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고 좋아도.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았는데 매입하신 분도 사실 임대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좁은데 팝업스토어나 이런 걸로 임대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값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도성공원 이쪽으로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고 이쪽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음식점이나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어서 팝업스토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